그래서 내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에게 간절히 보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리자. 민주당도 정신 차리자.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이재명이 그 크립토 담당 책임자들하고 이 민간에 있는 책임자들하고 대담하는 것을 틀어줬잖아요. 한 5, 6분. 그런데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모르니까다.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가 심각하다. 네, 진성준 의원에게 내가 아주 간절히 말합니다. 진성준 의원이 67년생이더라고. 그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내 그 서강대뿐만 아니라 내가 컨설팅 할 때 같이 일했던 내 제자들이야, 다. 그 65년생서부터 70년생 요 어간에 전부 다 있어. 67년생이면 내 제자 뻘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 진성준을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좀 일 좀 해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원화거래소는 지금 독과점 상태에 있어요. 고객에 대해 서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대관 로비, 정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로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독점 체제를 처음부터 유지해 왔어요. 내일신문에 그 엊그제 난 기사입니다. 전관 블랙홀의 가상자산업계 1위 두나무, 이게 업비트예요. 공격적 대관 톱바보기. 업비트 독과점 구축 과정을 보면 사정기관에 있는 공직자들, 국회에 있던 의원 보좌관들, 힘 있는 의원들 보좌관을 빼내와 금융감독청이나 금융감독기구나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던 그 공직자들, 여기서 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업비트에서 빼가. 그래서 전관의 삼각편대를 활용해서 그 두나무, 이게 업비트라는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두나무입니다. 그 두나무 핑계를 대는 거야. 높은 점유율, 영업활동 결과라는 거지. 영업활동은 다 똑같이 해. 다른 게 다 없어. 근데 이놈들은 전관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업계에 압도하고 있어요. 거의 70%를 그 이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도 당했어요. 그 북한이 와서 해킹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려고 그러다 놓쳤는데, 다른 카메라하고 싸우다가. 내가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정신 차리고 지금 이게 그 가상 자산이 건전하게 딱 정리돼 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그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각 회사에서 연구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토큰이든 코인이든 이것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연구한단 말이야. 그 연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시장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내가 이 시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진성준한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신규 원화거래소의 진입도 불가능한 상태로 막혀 있어요, 지금. 업비트의 심각성은 업계에서 일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이래 지금까지 해온 불합리한 억압과 탈법적 규제를 정치권에서만 눈 감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됐던 거야. 그래서 크립토 세계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너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80석이 넘었을 때 이런 거 다 깨끗이 정리해 줬으면 되는데, 이낙연이라는 놈은 일체 그런 걸 관심이 없었어. 자기 대권 주자가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립토 세계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쌍둥이 법인데 가상자산만 과세한다고 금투세와 발 맞춰야 한다. 금투세는 뭐야? 주식 투자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는다는 거냐? 그러니까 금투세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는다고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가상자산에만 과세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미친놈들이지 이게.
내가 진성준 이거를 저기 그 정치인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많이 진성준에게 특히 그 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꼭 보내서 진성준이 좀 보도록 해요. 이거 유시민 얘기 듣고 지금 이게 무슨 뭐 폰지 사기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원화거래소로 허가받은 한국의 원화 가상거래소 땡땡땡을 바이낸스,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인수를 했어요.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예요. 근데 원화거래소인 땡땡땡 인수 조건이 미국 FTX 파산으로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어요. 바이낸스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나 바이낸스 글로벌 CEO였던 창펑 자오라고 있어요. 그 CG라고 그 닉네임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중국 게이지만 아주 어려서 카나다로 가가지고 카나다 국적이에요. 이 사람이 77년생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죠. 지금 세탁을 그 자금 세탁이 그 바이낸스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자금 세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금 세탁하는 세력이 자금 세탁한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든지 이거 잡아 족치려고 그래서 기소해가지고 징역 4개월과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CEO를 할 수 없으니까 리처드 텅이라는 미국인 싱가포르 출신이에요. 싱가포르도 이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가 그 리처드 텅 싱가포르 출신 이 친구를 CEO로 바꿨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거의 끊다시피 했고 이에 따라서 금융위, 금감원, 뭐 금융정보분석원, 뭐 FIU라고 부르는 중국 자본이 국내 상륙을 중국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인지 미국 자본인지 누구 화교 자본인지 아니면 유대인 자본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 이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자본이 국내 상륙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비트에 로비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 왜냐하면 이걸 자꾸 허락해 주면 자기네가 그 마켓쉐어가 내려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 허가하지 마라. 이거 중국 자본이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이고 저 싱가포르 사람이야. 그래서인지 분명하지 않나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는 땡땡땡을 인수한 바이낸스의 대주주 지위를 2년 가까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뭐 누구다, CEO가 누구다, 임원이 누구라는 건 신고하면 받아주게 돼 있거든. 다만 그 사람들이 범죄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보긴 하죠. 그렇지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 바꿔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받아주진 않고 있어요. 정부의 탈법적인 행태로 3,200여 명의 피해자가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바꿔주니까.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에 따라 회사의 피해 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 업계 사정을 잘 알아요. 당초 피해 금액이 대략 5,700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1,500억 수준으로 올라갔죠. 비트코인에서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받을 길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윤석열 정부가. 정보분석원 이놈들이 그걸 막고 있어요. 근데 그건 국회에서 풀어줘야 되거든. 왜 너희들 그 불법, 그 탈법적인 방법으로 왜 못하게 하고 있냐? 그런 걸 막아줘야 되거든.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샌드박스를 만들어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샌드박스를 딱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만 하는 거야, 못하게만. 이게 빌어먹을 놈들이야, 그러니까. 금융위, 금감원, FIU 등 많은 민원을 넣었다고 하지만 뭘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이 아직도 신고 수리를 하지 않고 2년 가까이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을 한 거래소의 이슈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것뿐이겠어요? 다른 업계는 안 그렇겠어? 내 크립토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례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민주당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갔을 터인데 어떤 희망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억 원의
이 젊은이들이 거기서 거래하다가 FTX에서 그 파산함으로써 여기서 그 막힌 게 있다고. 그 막힌 거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돈이 없으니까, 파산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바이낸스가 인수를 해서 내가 있던 걸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거래소 업계에 진출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받아줘. 이런 빌어먹을 놈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진성준 의원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차피 정부가 과세를 한다면 과세할 수 있는 모든 공정한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세 시스템을 만들려면 모든 거래소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거래에 따른 손익을 따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외국 거래소와도 협조를 취해야 되고 정부, 국세청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다면 적당히 준비해서 적당히 과세할 것인데 이는 또 로비에 따라 세금이 매겨질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로비가 마치 합법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로비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관에 있던 놈을 짜다가 그 관하고 로비를 하도록 시켜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빼먹는단 말이죠. 다섯 번째, 현재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이만저만 불만이 많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준 것은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못하게 무슨 마약 사범 취급을 하는, 오늘 전혀 도와준 건 없으면서 과세한다는 것. 특히 공정하게 할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과세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발상이라고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정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의롭지도 않다는 의미다. 과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과세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자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억압적 환경을 조성해온 것에 대한 불만에다 어려운 환경에서 소득을 올리니까 이제 와서 과세까지 한다는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크립토 산업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후, 즉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 과세해도 좋단 말이에요. 우선 크립토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업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이 산업의 초기부터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크립토 비전을 가지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에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당선 무효형을 때릴 수 있으면 뭘 어떤 식으로든지 그 법적 조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했으면 좋겠어요. 각종 특검, 상설 특검, 또 일반 특검 다 추진해야 됩니다. 탄핵 소추 반드시 해서 직무 정지를 시켜놓고 국정조사로 들어가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르는 이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조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포인트 헌법 개정은 임기를 단축시키는 걸로 해서 내년 초에 헌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해도 좋고, 이 투포인트 개헌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2025년 중에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그 4년 중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면 그 대통령 취임해서 2년 만에 다시 총선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총선을 치르고 중간 평가를 대통령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임기를 엇갈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헌법 개정이든 탄핵 소추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빨리 해라. 독립운동 정신으로 무장한 민중 봉기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은 반드시 그럴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만에 끝내는데
1시간 반 또 됐네요. 정직이 가장 오래 간다님, 그 집회가 더 확산되려면 문정부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 9시 유영희의 정치 생활에 나오신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네. 여기 정직이 오래 간다, 가장 오래 간다 이분이 그 제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벌써. 내일 9시 반에 윤용화죠. 유용화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내경 이사장으로부터 저걸 소개를 받았다고 전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방송 나가는 거를 다 사양해 왔는데 또 이내경 이사장 말씀도 있고 그래서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거기 유용화 선생님의 생활정치 여기에도 오셔서 많은 그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법부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악의 씨앗을 뿌린 자들을 계속하겠습니다.